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친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음식과 같아서 매일 필요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약과 같아서 가끔씩 필요합니다. 세 번째 부류는 질병과 같은 것으로 항상 피해 다녀야 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더라도 너무 가까이 하기보다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는 석탄과 같습니다. 친구는 불타고 있는 석탄입니다. 적당한 거리까지 접근한다면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가까이 가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관계가 더욱 오래가는 법임을 명심하세요. 뒷골목에 가서는 돈주머니를 잘 단속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선한 마음에 의해서 가끔 경계심을 풀게 됩니다. 돈주머니를 빼앗기고 나서야 이미 떼늦었다고 후회합니다. 뒷골목은 나쁜 환경에 있는 사람을 비유한 것입니다. 비록 그 중에 선한 사람이 있다 하여도 나쁜 환경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하여야 합니다. 그저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그것을 거듭할 뿐입니다. 향수 가게에서 일을 하다 보면 향수 냄새를 풍깁니다. 인간은 같이 생활하는 사람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주위 환경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오로지 혼자 살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즉, 인간은 자신이 교제하는 범위 내의 사람들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친구를 택할 때에는 항상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교활한 사람은 새하얀 눈과 같아서 처음 만났을 때는 순결하고 아름다워 보여도 금세 흙투성이가 됩니다. 교활한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매우 아름다운 세계를 그려냅니다. 온 세상이 은혜로 덮인 순결한 설경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이라는 태양이 비치면 눈은 녹아 사라지고 온통 진흙투성이에 나쁜 세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런 교활한 자들이 나에게 아름다운 세계를 그려 보이더라도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다음 날 눈을 뜨면 진흙투성이의 세계로 변해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나쁜 환경에 던져진 사람은 그 환경에 영향을 받기가 쉽습니다. 또한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서로 닮아가고 어울리려는 성질이 있으며 인간에게는 적응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사귀게 됐을 때에는 그 사람의 환경이나 지나온 이력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그가 자라온 세계나 처해 있는 환경에서 익숙함이 자라나고 그 습관을 고스란히 지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친구를 사귈 때 좋지 못한 것이나 나쁜 것에 물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을 선도하려고 해도 그 뜻을 이루기보다는 자기마저 악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착하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절에서 자라온 사람이나 수도원에서 생활한 사람이 신을 믿지 않거나 나쁜 사람이 되기가 어렵듯이 술집 여자나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이 정직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가 꿋꿋하고 올바르게 살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면 자신의 뜻부터 확고히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을 단단히 지켜야 합니다. 손님과 생선은 사흘만 지나면 악취가 납니다. 손님은 비와 같은 것이어서 적당하게 뿌리면 기뻐하지만 장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호의를 권리로 아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소문은 가장 좋은 소개장입니다. 평판이란 것은 수천 장의 소개장을 세상에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업적을 소문만큼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 소리는 넓고 높게 퍼지는 것입니다. 멈추고 싶어도 되돌리고 싶어도 돌아가는 것은 힘듭니다. 서로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화해를 하려고 할 때 한쪽만이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화해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타협으로부터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화해가 아닙니다. 나의 권력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양쪽이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대립 관계에서 벗어나야 화해가 가능하며
서로의 위치는 대등 관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싸움을 하고 매일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설령 자기에게 잘못이 없다고 해도 무엇인가를 찾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화해의 원칙인 것입니다. 한쪽의 잘못만을 인정하고 화해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결국 그 한쪽의 잘못을 비난하는 결과가 될 뿐입니다. 이것으로는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로가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비는 것이 가장 좋은 화해의 방법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자신의 감정은 흔들림이 없도록 잘 조절합니다. 낯선 사람의 100마디의 말보다 친구에게서 듣는 한마디의 말이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회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도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이리저리 나누어 생각해보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는 지인과 가족, 친구들에 의해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인간에게 친한 친구가 없다면 아마 인간은 사회를 살아나갈 자신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에게서 중상모략 당하는 것은 그다지 큰 상처가 되지 않으나 친한 사람에게 들은 한마디 말은 그것이 사소한 것일지라도 큰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친구를 비판할 때는 조심스러워야 하며 친구를 중상모략해서 사람을 잃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말을 조심성 없이 내뱉어서 지나치게 비판하고 나무라면 그것은 스스로 자신을 파괴하는 꼴이 됩니다. 밀가루 장수와 굴뚝 청소부가 싸움을 하면 밀가루 장수는 검어지고 굴뚝 청소부는 희어집니다. 더러워서 피한다는 말이 왜 나왔을까요? 겨는 묻힐지라도 똥은 묻히지 마세요. 현명한 사람은 의미 없이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은 친구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일생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싸움은 자신의 소중한 인간관계를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이겨도 문제이고 져도 문제이기에 서로가 득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싸움은 졸렬한 자기 주장일 뿐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를 주장할 때 좀 더 사리에 맞는 방법을 택합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어 자기 주장만을 고수하려고 할 때 싸움이 일어납니다. 지혜로서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자는 감정을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다. 이쪽에서 감정을 내보이면 상대방도 감정으로 맞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의 문제가 돼버리면 이성을 잃습니다. 고집과 아집만 남을 뿐입니다. 신 앞에서는 울고 사람 앞에서는 웃으세요. 큰 소리로 내어 웃는다는 것은 분명히 즐거운 일입니다. 웃음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희망이 있고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희망과 여유는 내 마음이 만듭니다. 웃을 만한 여유가 없는 사람은 궁지에 몰려 몸을 움츠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웃음은 서로 크게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울어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신 앞에서 혼자 조용히 울어야 합니다. 슬픔은 남에게 나누어 줄 만한 것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리 힘든 시련과 고통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있습니다. 권력과 지성만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 하는 것은 마치 사막에서 물고기를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사막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헛수고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성이 있다는 것은 지식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성을 많이 쌓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소중한 대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식자를 알고 있으면 내가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소중히 여겨지는 것이지 인간으로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와는 반대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인간으로서 사랑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그 존재 자체에 존경을 표합니다. 언뜻 보면 지성을 가진 사람이 마음씨 고운 사람보다 소중히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성을 잃었을 때 그들은 모두 당신을 떠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음씨 고운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씨 고운 사람이
많은 지식까지 겸비하고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지도자 감으로 매우 좋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막에서도 사람들이 물고기를 구해다 줄 것입니다. 마음이 맞는 친구와 함께 있으면 어떤 곳에 가더라도 편하지만 서로 원수가 된 친구에게는 천하도 좁게 느껴집니다. 두 사람이 싸웠을 때 먼저 타협하는 사람이 인격이 더 높은 사람입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 사람은 친구를 잃지 않습니다. 함부로 돈을 빌려주지 마세요. 친구를 돕고 싶다면 줬다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을 만큼만 그냥 주는 게 낫습니다. 친구가 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친구까지 핥아먹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육체적인 폭력으로 생긴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마음에 생긴 상처는 죽을 때까지 갑니다. 사람을 한쪽 손으로 밀 때에는 다른 한쪽 손으로 그 사람을 끌어당겨 주세요. 나쁜 친구는 당신의 수입에 대해 신경 쓰고 헤아리지만 결코 당신의 지출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친구인 체하는 사람은 마치 철새와 같아서 날씨가 추워지면 당신 곁을 떠납니다. 어리석은 자를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있기 때문에 당신은 현명해지는 것입니다. 예의범절을 깨달은 사람은 예의범절을 모르는 사람에게 마음을 쓰려고 하지 마세요. 무릇 훌륭한 예의범절이란 남의 좋지 않은 예의범절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싸움이란 냇물과 같습니다. 한번 작은 냇물이 생기면 큰 냇물이 되어서 다시는 작은 냇물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입을 닫을 줄 모르는 사람은 대문이 닫히지 않는 집과 같습니다.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입니다. 인간도 역시 입 때문에 걸려듭니다. 한번 입으로 낚인 물고기는 다시 바늘에 걸리지 않으나 어리석은 인간은 금방 또다시 입 때문에 걸려듭니다. 혀에는 뼈가 없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세요. 혀에게 재주를 가르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함부로 수다 떨지 말고 비밀은 꼭 지키세요. 혀로 말하기 전에는 항상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아무리 타일러도 혀는 곧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혀에는 뼈가 없기에 우리는 혀라고 하는 것이 연체동물임을 항상 의식해야 합니다. 혀는 일생의 운명을 지배하는 중요한 몸의 부분이기 때문이다. 우리 주위에는 입을 잘못 눌려서 해서는 안 될 소리를 해서 잠자코 있어야 할 때 입을 놀려서 인생의 큰 손해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혀와 함께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혀는 자신이 의지를 가진 듯 제멋대로 움직입니다. 말이나 음성은 인간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입을 오래 벌리고 있으면 잃는 것이 많습니다. 쓸데없는 말들에 자기 자신을 잃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세요. 말 한마디 덧붙이는 것은 언제라도 가능한 일이지만 이미 해버린 말을 주워 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입보다 귀를 상석에 앉히세요. 인간이 입으로 망한 적은 있어도 귀로 망한 적은 없습니다. 입은 자신을 주장합니다. 귀는 다른 사람의 주장을 듣습니다. 물론 인간이 말이 너무 없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남에게 강요하려는 기질이 강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수다를 떨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수다를 경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동물에게 입이 하나, 눈과 귀가 둘인 이유는 주위의 사물을 잘 보고 소리를 잘 들어야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보고 잘 듣는 것이 동물을 지켜주는 것임을 생각할 때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교훈이 될 것입니다. 당나귀는 긴 귀로써 알아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긴 혀로써 알아봅니다. 당나귀는 긴 귀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듣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당나귀에게는 좀 안 된 이야기이지만 오랫동안 당나귀는 어리석은 사람을 일컫는 대명사였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이 어리석다는 사실은 가만히 있을 때에는 알 수 없으나 당나귀 귀처럼 긴 혀로 이야기하게 되면 곧 알려지게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혀는 날름거릴수록 길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날름거리더라도 어진 사람이 이야기할 때와 달라서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시당하기 십상입니다. 새장으로부터 도망친 새는 붙잡을 수가 있으나 입에서 나간 말은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밀은 돈처럼 붙들어 두려고 하여도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나가버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밀을 들었을 때는 힘들게 번 돈처럼 사용하는 순간까지 잘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비밀은 돈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남에 대한 욕이나 비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만나서 얘기하는 것은 양쪽의 날이선 칼처럼 자신을 다치게도 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애매한 친구보다는 차라리 분명한 적이 낫습니다. 우리가 가장 대하기 힘든 것이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친구입니다. 진정한 친구인가 아니면 적인가를 도무지 구별할 수 없는 사람은 상대하기 곤란합니다. 인간은 친구를 만나면 누구나 속마음을 털어놓게 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적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그 적이 자기에게 요구하는 것과 요구하지 않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와 사귈 때 애매모호한 자세로 친구인양하는 것은 비겁한 짓입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확실한 적이 낫습니다. 인간이 말을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 곧 배우나 입을 다무는 것은 어지간해서 배우기 힘듭니다. 지혜를 둘러싸는 답은 침묵이다라는 말은 모두에게 교훈이 되는 말이며 세상을 살아가는 원칙입니다. 자신의 지나간 생을 돌이켜볼 때 입을 잘못 놀리거나 말을 덧붙여 후회한 일은 있어도 침묵하고 있었던 것을 후회한 것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침묵도 일종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우면 더 좋은 사람이 됩니다. 많은 어휘를 알더라도 침묵하는 것을 모른다면 그것은 기본적인 말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거칠의 인사는 고양이처럼 핥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이에 남을 핥힙니다. 사람을 앞에 두고서 지나치게 칭찬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칭찬하고자 할 때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세요. 이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남을 칭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첨하는 일을 멀리하세요. 아첨하는 사람을 가까이 할수록 당신은 바보가 됩니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진실 중에서도 말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는 진실입니다. 진실에도 거짓말과 같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하면 안 되는 진실은 비밀입니다. 자신의 비밀이나 남의 비밀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도 거짓말과 같이 위험한 것입니다. 진실은 면도칼처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당신이 아는 진실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쟁이는 뛰어난 기억력을 가져야 합니다. 거짓말쟁이를 곁에 두면 이익될 것이 없습니다. 진실을 말해서 얻는 것은 무엇을 말했는가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도덕이란 것도 어느 세상에서나 불타는 정의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생활의 편리를 찾기 위해서 생긴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당장은 이익이 생기는 일이 있겠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 아무런 장점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은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남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우월감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상대방과 관계 있을 때 상대방이 그것을 모르고 자신만 알고 있다면 더욱 우월감을 갖게 됩니다. 인간은 우월감에 젖고 싶은 강한 욕망을 가졌으므로 인간이 비밀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또 한편 인간은 고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습니다. 남에게서 따돌림 받는 것만큼 괴로운 것은 없습니다.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을 누설하거나 털어놔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함으로써 자기와 같은 경험을 하게 하고 고독으로부터 해방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간접적인 것을 통해서도 경험을 하게 되므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도 상대방과 함께 경험을 나누는 것이 됩니다. 인간에게 있어 가까운 사람과 말할 수 없는 것만큼 큰 고통도 없습니다. 인간은 시간 또는 자기가 가진 물건이나 정보를 서로 나누면서 친해지게 마련입니다. 친하다는 것은 곧 서로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친구는 친구를 가졌고 그 친구도 다른 친구가 있으며 그 친구의 친구도 다른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조심하세요.
자기가 들은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충동은 대단히 참기 어렵습니다.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자는 가까운 친구를 잃습니다. 비밀은 꼭 지켜야 합니다. 당신의 입은 금고라고 생각하세요. 금고는 쉽게 자주 열면 안 됩니다. 입을 금고에 비유하자면 열릴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금고일수록 정교하고 좋은 것입니다. 남을 헐뜯는 중상이나 비방은 친구로부터 친구에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조심성 없는 행동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원한을 사게 됩니다. 혀는 마음의 붓입니다. 남의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신이 건널 다리라고 생각하세요. 튼튼한 다리가 아니라면 당신은 건너지 않을 것입니다. 고약한 혀는 고약한 손보다 나쁩니다. 현명한 말은 현명한 행동보다 못합니다. 말은 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사가 약을 처방하듯 신중히 생각해 말해야 합니다. 한 대 맞은 아픔은 언젠가는 없어지지만 모욕당한 말은 영원히 남습니다. 급하게 대답하는 사람은 급하게 잘못을 저지릅니다. 말이 당신의 입안에서 돌고 있을 때 그 말은 당신의 노예이지만 일단 밖으로 튀어나왔을 때에는 당신의 주인이 됩니다. 밤에 이야기를 할 때는 소리를 낮추고 낮에 이야기를 할 때는 주위를 살펴보세요. 주위가 다 보이는 들판이라도 흙이 조금 부풀어 올라 있거든 비밀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지만 차라리 남을 욕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사람의 뒤통수를 치는 것은 어떤 무기보다도 무서운 것입니다. 화살은 보이는 곳까지만 쓸 수 있지만 중상은 멀리 있는 마을까지 망하게 합니다. 침묵은 어진 사람을 더욱 어질게 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는 침묵의 소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어진 듯이 하기는 간단합니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됩니다. 어진 사람은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것을 남들에게 이야기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만 들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귀로 무엇을 들을 것인가, 눈으로 무엇을 볼 것인가는 자기 의지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입은 의지대로 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어떻게 분별할까요? 어리석은 사람은 수다스럽습니다. 짓거리기를 잘하는 어리석은 자는 엉뚱한 시간을 가리킴으로 시계와 같고 말없이 가만히 있는 어리석은 자는 고장 나서 움직이지 않는 시계와 같습니다. 둘 중에 후자가 훨씬 낫습니다. 영혼까지도 휴식이 필요하므로 인간은 잠을 자는 것입니다. 입에도 휴식을 주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즐겁게 오래 살고 싶으면 코로는 숨을 쉬고 입은 다무는 게 최고입니다. 이상으로 책틀맨이었습니다. 지혜를 쌓는 당신의 오늘이 아름답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